분노.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는데, 야당이 너무 등신 같아갖고, 지금도 봐봐. 세월호 싸움을 해야 될 때 실기를 했어. 기회를 놓친 거야. 김한길이 말아먹고 박영선한테 기회를 줬는데 박영선이 2번을 또 말아먹었어. 그래놓고 네, 유민이 아빠 설득하다 걸린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와서 박영선이 비대위장 물러나기 싫으니까 이제 와서 막 강경투쟁을 하겠다는데 이미 국민들한테는 전율이 없어. 이제 와서 싸운다고 그래봤자 니네가 이제 와서 너 솔직히 박영선 이제 와서 싸운다는 거 너 비대위장 내놓기 싫어서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이미 새정연은 뭘 해도 안 되는 당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 야당이 야당답지 못했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거야. 박근혜가 잘못하는 거 다 알아요. 내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국민 70%가 박근혜가 잘못하는 걸 알고 있어. 국민 70%가 박근혜가 잘못하고 새누리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새누리당이 당선되냐? 국민 70% 중에 35%가 투표를 안 해. 박근혜가 잘못한 걸 알고 있는 35%가 투표를 안 하는 거야. 40% 가까이가 투표를 안 해. 그러니까 매번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거예요.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도 10%는 알아. 지식인들은 알아.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7, 8%에서 10%는 지식인들이고 지네도 박근혜가 잘못하는 거 알아. 그런 사람들을 합쳐가지고 40%는 투표를 반드시 해. 그런데 박근혜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60% 중에 30%가 투표를 안 해. 왜? 야당이 너무나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2008년 이후로 2007년이지. 2007년부터 지금 7년 동안 대안 없고 분노하면서도 대안이 없는 7년을 보내온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우리가 기다리면서 야당이 정신 차리길 바랐는데 야당이 저러고 앉아있어. 장외투쟁 반대요 이러고 앉아있어. 쟤네들을 데리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계 개편해라. 걔네들한테 정계 개편하라고 그래봐. 하나?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각각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돼요. 나는 내가 가장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광화문에 내가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열받아서 안 가요. 도대체 광화문에 국회의원들이 정당별로 따로 단식하는 이유가 뭐니? 똑같은 목적으로 단식을 하는데 따로 하는 이유가 뭐야? 정의당 따로, 진보당 따로, 민주당 따로, 왜 따로 하는 건데? 왜 따로 천막 치고 있는 거냐고. 그렇게 따로따로 할 거면, 아니, 왜 투쟁을 하냐고. 도대체 같은 목적으로 왜 따로 치고 있어, 이 천막을. 나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러분들께 제안하는 게 뭐냐.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내가 볼 때 이 70%를 모아낼 수 있어. 10%의 합리적 보수와 그 다음에 이 60%의 지금 반박근혜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세월호의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하나의 빅텐트를 치는 거야. 세월호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개인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 세월호 대책위처럼 시민단체 800개? 그 800개 그 회비내는 사람 몇 명이냐고. 한 800명 되나? 시민단체로만 구성된 세월호 대책위는 힘이 없어. 국민 개개인이 만드는 세월호 국민대책위를 만드는 거야. 범국민대책위. 거기에 국회의원, 교수, 의사, 국민 개개인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국민 개개인이 들어가서 직종별로 모이는 거야. 교수 모임, 국회의원 모임, 교사 모임, 주부 모임, 노인 모임, 장애인 모임, 농민 모임, 노동자 모임. 직종별로 모임을 만들어서 국민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야 돼. 반드시. 왜? 단체별로 들어가면 단체별로 텃세를 부려. 예.
단체별로 텃세를 부리고 막 회원수 동원해갖고 막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 개개인의 자격으로 모이는 범국민 대책위를 만들고, 그래서 직종별 모임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회의해. 그리고 직종별 전국으로 모임을 하는 거야. 전북지역 농민 모임, 경북지역 농민 모임, 이런 식으로 직종별 지역 모임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오프 모임을 하는 거죠. 회의는 인터넷으로 하고 직종별 조직 모임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각 지역마다 경북지역 의사 모임, 경북지역 교수 모임, 전북지역 교수 모임, 의사 모임, 이런 걸 만드는 거야. 그리고 국회의원 모임. 그 국회의원 모임에는 정당 떼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개인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같이 의논하는 거야. 그래서 범국민 대책위의 요구를 어떻게 법안으로 만들까? 공동으로 대처하고, 들어오는 국회의원은 다음에 우리가 공천 주고, 안 오면 딴 사람 내보내고, 범국민 대책위를 국민 54%가 동의하는 범국민 대책위를 만드는 거야. 회원을 100만 모집하고, 회원 100만 모집하고, 국민 54%가 동의하는 빅텐트를 만들면, 이 조직이 있다면, 어떤 싸움이든지 해나갈 수 있어요. 내가 볼 땐. 폭동을 왜 해? 폭동을 왜 해? 100만이 모이면, 100만 범국민 대책위가 모이면 세월호 특별법 완성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 100만 명이 움직이면 원하는 국회의원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이 100만 명이 모이면 대통령도 만들 수 있어. 이제 국민들이 정치권이 알아서 진보당, 정의당 백날 꼬셔봐. 걔네가 2번 당이랑 합칠 것 같아? 안 합쳐. 색깔이 비슷해도 꼭 따로 정당해야 되는 애들이잖아.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우리가 어떻게 130석 정당이 어떻게 6명짜리 정당하고 지랄하면서 안 하잖아. 국회 야당에다가 맡겨놔봤자 걔네 백날 청날 가도 절대 안 합쳐. 그럼 국민은 개개인을 뽑아서 차출해가지고 우리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국민이 스스로 움직여야 돼. 자,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예. 나의 생각이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가? 우리 댓글 부대가 망치로 찍어 죽이고 싶다는 걸로 보니까 새누리당에서는 파급력이 있다고 보나 봐. 자, 망치 부인 생각에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맞아요? 자, 실효성 얘기는 나중에 얘기해. 자, 이 방향이 맞습니까? 방향에 공감하십니까? 개혁이 필요님 감사합니다. 예. 이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서는 문제가 뭐냐? 자, 이게 방향은 맞는 거지. 그지? 방향은 맞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나서는 문제가 뭐냐?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절대 하나로 안 뭉치려고 그래. 각자 왜 정당이 따로 있어야 지가 당수라도 하거든. 당대표라도 하거든. 그 절대 안 합치려고 그래. 그게 야당 국회의원들의 문제야. 다음, 소위 우리 땅에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있어. 조국, 한홍구, 조국 교수, 한홍구 교수, 그리고 표창원, 이런 개혁적인 지식인들이 있어. 공지영, 누구니? 진중권.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빅텐트에 반대를 해요. 그게 문제야. 야당만 따로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빅텐트에 반대를 해.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내가 볼 때 너보다 공지영이 훨씬 훌륭해. 공지영은 좀? 공지영이 뭐? 너보다 훨씬 정신 똑바로 박혔어. 꼼깜 앉아있어요. 예.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뭘 반대를 하느냐? 하나의 빅텐트를 반대하고 진보 정당 운동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나는 여러분이 진보 지식인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봐.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님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빅텐트 반대하는 걸로 알아요. 예.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나 또는 뉴스K의 노정면 앵커나 이런 사람들이 빅텐트에 반대해. 예.
김어준도 내가 보기엔 빅텐트 반대하는 걸로 알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국민들은 원하는데요. 이털남도 반대할걸? 이털남도 반대할걸? 예. 서영석, 김용민은 저기 정의당 지지하잖아. 예.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그 15명 같은 사람들 때문에. 민주당이랑 합치면, 우리 옛날에 열린우리당 해봤다. 열린우리당 해봤더니, 아까 친누리 15명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개혁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제3정당 키우자.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팟캐스트들이요. 진보적인 새로운 정당, 제3정당에다가 방점을 찍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랑 같이 가기를 싫어했냐 하면, 민주당 내 친누리 때문에, 친누리 의원들이 4선, 3선 하고 있잖아. 4선, 3선 재선이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랑 해서 개혁이 안 되겠다고 보는 거지. 거기다 486 의원들, 이제까지 486 의원들 자기 목소리를 너무 안 내는 거야. 옛날에 열린우리당 때 486 의원들이 대거 국회로 들어갔어. 그런데 정동영계냐 천정배계냐 줄타고 와 있었다니까. 486들이 중진 의원들 눈치 보느라고 개혁적인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실망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486 의원들이요 너무 조용해.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 임종석 같은 사람 얼마 전에 조선일보랑 인터뷰하면서 중도로 가야 된다. 물론 임종석은 486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무부시장이야. 박원순 시장 밑에 있는 정무부시장이니까 중도로 가야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지. 그런데 임종석 의원이 국회에 있을 때도 그다지 개혁적인 목소리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한 거야. 486 너네도 이번으로 끝이다. 나는 그걸 느껴져. 내 주변 사람들 분위기를 이 동네에 486이 많아. 강북, 노원, 여기 도봉. 486에 대한 분위기가 어떠냐? 너네들도 끝이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486 정신 차려야 돼. 계속해서 말조심? 내 486한테 진짜 묻고 싶어. 언제까지 말조심할 건데? 언제까지 말조심할 거냐고. 언제까지 줄타기 할 거야. 다음에 기회 없어. 내가 볼 때 지금 486 의원들에 대한 분노가요. 너무 높아요. 국민들이. 너네 개혁적이라고 찍어줬는데 뭐하고 있냐. 세월호 문제가 있어도요. 발언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 그래놓고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알아? 언론에서 안 실어준대. 우리나라 486 의원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할 줄 몰라? 486 국회의원들은 휴대폰 없어? 스마트폰 안 해? 자기 목소리를 트위터로 내고 페이스북으로 내고 카톡으로 내면 되는 거지. 언론에서 보도 안 한다는 얘기를 왜 하냐고. 나는 지금 이 486들이요 이런 식이면 나는 이번 16년에 486 대거 떨어질 거라고 봐. 486들이 너무나 그동안에 조심한다고. 예. 개혁적인 내용들에 막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중진, 당내 목소리 큰 힘센 권력자들한테 줄 서고 공천 또 못 받을까봐 너무 조심했어. 전국의 486들이 너무 말조심을 했어. 그래서 지금 야당 꼴이 저 꼬라지야. 나는 이 486들한테 분명히 요구합니다. 트위터나 SNS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개혁적으로 내지 않으면 내가 볼 때 다음에 제거 대상 1순위야. 누구예요? 호남 출신들, 호남 소속, 호남 지역구에서 친새누리 의원들 15명만 되는 게 아니라 호남 및 수원 기타 등등 친누리 15명이 첫 번째 제거 대상이라면 두 번째 제거 대상은 486이 될 수 있어. 왜? 486한테 기대가 컸어. 근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야. 그러면 486 의원들 다음 16년에 2차 제거 대상이야. 분명히 해야 돼. 이번 싸움에서요. 앞장서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돼. 언론들이 조중동이 일부러 486 인터뷰에서 중간에 끊어서 내. 이인영이 인터뷰를 했어. 이인영이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중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강경투쟁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세월호 문제는
이거는 죽음의 문제이다. 그러니 이거는 강경투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건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조선일보가 어디까지만 보도했게? 앞부분만. 중도로 가야 된다. 강경투쟁하지 말자라는 사람들이 있다. 요것만 보도했어. 그러니까 이 486 의원들이 말이에요. 486 의원들이 왜 조선일보 같은 데 인터뷰하냐고. 조중동이 편집하는 거 몰라? 조중동한테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방을 키란 말이야. 아이폰 가지고 생방송 키고 인터뷰하라고. 아니면 인터뷰 안 하겠다. 너네들 내가 얘기한 거 어떻게 편집할 줄 모르는데 난 못하겠다. 그리고 매일매일 SNS에다 자기의 입장을 올리란 말이야. 그러면 있잖아요. 이 486들이 왜 SNS를 안 하냐 하면 막 알밥들이 붙어갖고 욕을 해. 그거 상대하기 귀찮아가지고 SNS를 안 하는데 알밥들은 욕하라고 그래. 나는 하루에 10만 명 상대한다? 망치부인 하루에 방송 보고 가는 게 7만에서 10만이야. 그럼 거기에 악플러가 얼마나 많은데 악플러들한테 일일이 상대 안 해. 니들도 언젠가 벌레가 사람 되겠지 이러면서 상대 안 해요. 걔네가 뭐라고 떠들고 뭐라고 시비를 걸든 날마다 내 입장만 얘기하는 거야. 예. 시비 거는 애들 불락 걸고 그리고 내 입장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매일매일 매시간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누가 뭐라고 악플을 달든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맞게끔 내 입장을 제때제때 발표하면 되는 거야. 486 보좌관들 그 얘기 좀 전달해. 그리고 아프리카 방송 키라고 486 국회의원들 뭐하고 다니는지 그 보좌관들 수행비서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아프리카 방송 스마트폰으로 찍으면서 다녀. 어디서 뭐 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생전 얼굴도 안 보인다. 그런 얘기 듣고 앉아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고. 이인영만 486이냐? 486이 얼마나 많은데?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그러니까 문재인 선수가 내가 너무 불쌍한 건 뭐냐 하면 문재인을 좀 띄워주려고 그러면 꼭 옆에서 목소리 크게 내는 소위 옛날 친노들이 있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고립시킬 때 한 소리 했던, 한 역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딱 튀어나와서 말하면 문재인 선수를 띄우고 싶어도 확 뒤로 꺼지게 돼요. 문재인 선수는 친노라는 울타리 때문에 지경이 넓어지질 않아. 이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어. 문재인 선수는 친노 몇 사람 목소리 큰 사람들 때문에 소위 그 몇 명 때문에 문재인의 진가를 써먹을 수가 없어. 문재인은 활용도가 굉장히 큰 사람인데 정말 몇 명 친노 사람들이 문재인의 가치를 막고 있어. 포장을 풀어야 되는데 친노 포장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야. 나는 그래서 문재인을 친노로부터 끊어야 된다고 봐요. 예. 문재인을 친노에서 꺼내와서 나는 문재인이 소위 당내 개혁적인 젊은 개혁 의원들하고 같이 다녀야 된다고 봐. 그리고 이 소위 486이니 뭐니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한테 줄 서지 말고 문재인 주변에 움직이라고. 내가 뭐 문재인이 좋아서 이러는 것 같아?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야.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이런 사람들보다 김한길 뭐 이런 까라들보다 인지도가 100%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내 개혁적인 그 재야 출신이나 시민단체 출신들이 문재인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난 그렇게 봐요. 그래야 쓸모가 있어. 문재인, 박원순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면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세게 내야 돼. 지금 저기 뭐 늙은이들한테 공천 받아봤자 16년에 486 잘 들어야 돼요. 486 선배들이 늙은이들한테 공천 받아봤자 국민들이 안 찍어줄 거야. 지금처럼 이제까지처럼 활동했다면 12년 이후 드러난 활동이 없어. 2004년부터 8년까지 제대로 못 싸우고 줄 서다가 8년에 다 떨어졌잖아. 2012년에 다시 당선이 됐어.
2012년에 다시 당선이 됐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2년 동안 486 선배들의 큰 목소리를 못 봤어. 근데 지금 할아버지들이 공천 줘도 당내 이 고문이라고 얘기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의원들이 공천 줘도 국민들이 안 찍어줘. 주력이 돼서 열심히 싸우. 당신들 486도 올해까지야. 16년에는 586 아닌가? 16년은 586이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런 식이면 내가 볼 때 16년에 제거 대상이야. 똑바로 싸워야 돼. 되게 조심해. 486의 문제는 뭐냐면, 어른들 눈치를 보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옛날에 재야 운동하고 이럴 때 선배들이었거든. 하늘 같은 선배들이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그러지 말라고. 윗사람들 눈치 보다가, 선수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눈치 보다가, 당신들 용도 폐기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돼. SNS로.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돼. 악플러들 상대하기 싫어가지고 SNS에다 얘기 안 하고 진심은 통하겠지. 아니 지금 조선시대에 사약받는 양반이세요? 유생이세요? 조선시대에 진심을 왕이 알아주길 바라다가 사약받고 죽어갔던 유생들이야 지금 댁들이? 진심을 어떻게 알아? 사랑도 표현해야 하는 거야. 마음은 개혁적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표현하란 말이야, 표현. 옛날부터 진심은 통하겠지. 내가 특히 이거 이인영한테 꼭 하는 말은 아닌데, 진심은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인내하고,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신부님이 되든가, 아니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든가, 아니 진심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인내할 거면 뭐하러 정치를 해. 말하고 행동하라고. 그리고요, 나는 이인영 의원이 내년에 당대표 준비하는 거 나는 반대야. 왜 반대냐? 지금 이 새정연은요, 이미 용도 폐기됐어요. 내년에 새정연에서 전당대회 새로 하고 당대표 새로 뽑으면 국민들이 와 해줄 것 같아? 이미 그었어. 김한길 안철수에다가 박영선이 김영호를 유민의 아빠를 설득하려고 한 순간 국민이 그었어요. 이 당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지금 이 새정연에서 당대표를 해보겠다. 나는 아니라고 봐. 나는 이인영한테 공개 요청합니다. 이인영 의원한테 공개 요청하는데요. 여기서 당대표 할 생각 하지 말라고. 이인영과 486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하면, 이인영과 486 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하면, 지금 새정연의 모든 기득권 내려놓겠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돼서 빅텐트 만드는 일을 제한하라고. 내가 분명히 요구합니다. 486이 우리는 새정연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나는 제1야당이라는 얘기 안 하겠다. 그냥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빅텐트를 주도하라고. 486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내가 문재인한테도 내가 공개 제안하는데, 486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빅텐트를 제안하고 주도하란 말이야. 그리고 진보 야당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는 거야. 문재인 제1야당 대권 후보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의 국회의원, 진보 노회찬 심상정 한 사람의 국회의원 1대1로 만나는 거야. 모든 1대1들이 다 만나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하나의 1대1로 만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움직여. 단식을 해도 좀 같이 하고 집회를 해도 좀 같이 하고. 국민들한테 새정연은 후지고 진보당 정의당은 멋있을 것 같아? 진보당 정의당 구분 못하는 국민이 80%야 90%야 90%. 토끼 놓고 진보당 정의당 구분 못하는 국민이 90%야 민주당이 인기 떨어지면 진보당 정의당 지지율 올라갈 것 같아? 지금 몇 프로냐고. 안 올라간다니까. 당 따로 차리고 그렇게 버텨봤자 당신들의 정치도 보여주기식 정치일 뿐이야. 모든 야당 털어. 그리고
진보 지식인, 진보 언론인들이 나는 한시적인 빅텐트를 주장합니다. 망치 부인이 주장하는 이 빅텐트는 세월호란 문제에 공감하는 국민 54%를 묶어낼 수 있는 틀거리여야 하고, 여기에서 하나의 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이 강한 야당이 정말 몇 프로까지 300명 중에 200명까지 딱 얻어야 된다고 봐. 201명. 목표는 201명이야. 그래야 국회 3분의 2가 돼. 그러면 국회 3분의 2가 돼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야? 선거법을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꿔? 지금 소선거구제도를 중대선거구제도로 바꾸는 거야. 대선거구제도는 그게 정당 투표만 하는 건데, 대선거구제도가 되면 투표율이 떨어진대요. 그러니 중선거구제도로 가자. 한 지역에 7명씩 국회의원, 7개 지역구씩을 묶는 거야. 7개 지역구씩을 묶어. 중선거구제도를 바꾸는 것만 해도 나는 성공한다고 봐. 자, 난 한시적 거대 야당을 요구하는 거예요. 강한 야당. 한시적으로 강한 야당을 16년에 만들어서 201명을 당선 목표로 해. 그래서 201명이 되면 헌법 바꾸고 선거 제도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는데 헌법을 바꾸고 선거제도를 바꿔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소선거구제도를 중선거구제도로 바꾼다. 7명에서 10명을 한 그 중선거구를 해서 거기서 의원들을 뽑는 거야. 그럼 정당별로 후보를 5명에서 6명밖에 못 내. 그러면 진보 정당들이 대거 나갈 수 있어. 진보 정당들이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구의원에 진보 의원들이 있는 이유가 그거야. 무소속이나 진보 의원들이 구의원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진보 기초 의원은 광역이거든. 중선거구야. 그래서 각 당에서 2명씩밖에 후보를 못 내. 그러니까 뚫고 들어갈 틈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중선거구제도를 바꾸는 거야. 그리고 뭘 해야 돼? 대법관 직선제로 바꿔야 돼. 대법원장 직선제로 바꿔야 돼. 나는 그렇게 봐. 근데 이 직선제를 판사들이,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들 있죠.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들이 대법원장을 선거해야 된다고 봐. 일반 국민은 몰라. 일반 국민은 모르니까 대법원장은 그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들이 직선제를 하는 거야. 그러면 변호사 중에는 여당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야. 변호사 중에는 진보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투표해서 대법원장을 뽑아야 된다. 검사 빼고 판사, 변호사들이 선거해서 대법원장 뽑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헌법재판소 이따위면 난 없애는 게 낫다고 봐. 헌법재판소는 그냥 나는 없애는 게 낫다고 봐요. 있어봤자 뭐 하는데? 박근혜 거수기잖아. 헌법재판소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 하고 싶대. 그런 수준의 헌법재판소장을 왜 뽑아? 헌법재판소 그냥 없애. 이따위로 할 거면. 아니면 9명의 헌법재판관을 선거로 하든지. 9명의 헌법재판관을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든지. 대법원장은 변호사, 판사가 투표하고 헌법재판관은 9명 국민들이 투표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 뽑을 때 대법원장, 대통령, 헌법재판관 9명 같이 투표해야 된다고 봐. 같이 투표해야 된다. 예. 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투표해서 뽑아야 돼.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직접 투표. 그래야 검사 뽑히고 싶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안 해. 검사들이 직접 선거를 하면요, 검찰총장이 검사들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다루질 못해. 유권자거든. 지검장도 그 지역 검사들이 투표하고, 검찰총장도 검사들 전체가 투표하고,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투표하든 아니면 그 변호사들까지 법률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투표하거나 그래야 돼요. 그래야 판사들이 함부로 판결 못해. 판사들이 함부로 판결 못한다고. 판사도 직선제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대법원장 직선제. 그리고 왜냐, 그래야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지금 같은 경우는요, 권력의 하수인이야. 이석기가 내란 음모죄라며. 그래서 잡아넣었어. 그런데 내란 음모죄가 안 됐어.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내란 선동죄? 그건 말만 해도 내란 선동죄야. 그걸로 12년형 때렸어. 뭐 하자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이 사실을 적시한 망치 부인한테 징역 6개월형을 때렸어. 후보들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한 게 그게 왜 죄냐? 사생활도 아니고 공적인 생활을 비판한 게 그게 왜 죄야? 그걸 징역 6개월을 때려? 나는 이런 대법원은요, 대법원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박근혜는 냅두고 사실을 적시한 망치 부인은 6개월 징역형? 이게 무슨 판사야? 니네가 무슨 사법부에 자격이 있어? 자, 그래서 지금 망치 부인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이 201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때까지 강한 야당으로 가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2016년에 안 될 수 있어. 나는 이 진보 정당 운동이 누가 사라진 다음에, 저 미친 정당이 사라진 다음에, 국민의 악의 무리가, 악의 축이 사라진 다음에 진보 정당 운동 하란 얘기야. 그때까지는 하나의 강한 야당으로 가서 헌법 바꾸고, 선거제도 바꾸고, 201명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뭉쳐있으란 얘기야. 자, 망치 부인의 주장이 택도 없죠? 택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망치 부인의 주장이 택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택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동의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까? 자,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수준이지. 근데 간절히 원하진 않는 것 같아.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오늘 밤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서 여러분의 종교 방식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불가에 계시면 108배라면서 기도하시고, 개신교 신자라면 주기도문 외우고 기도하시고, 천주교 신자라면 이 묵주기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슬람교도라면 알라신을 향해 기도하세요. 정말 이게 간절하다면 오늘 밤 곳곳에서 3,000명이 기도하면, 누군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들어봤죠? 여러분이 무교면 여러분 자신에게 세뇌를 하세요.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면 오늘 밤 여러분이 기적을 달라고. 이거 사실 기적이야. 사실 이게 망치 부인의 말은 정말 좋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이요, 이제까지 상당히 많은 기적을 이뤘어요. 그거 알아요? 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그 유럽의 승전국들이 패전국의 식민지를 뺏기 위해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내놓고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걸 맺었어. 그걸 이 한복 입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알아냈다니까? 한복 입은 조선 사람들이 베르사유 조약, 민족 자결주의를 그걸 알아가지고 전 세계 식민지 중에 제일 처음으로 민족해방운동을 했어. 평화적인 민족해방운동. 그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다 식민지였는데 전 세계 식민지들 중에서 세계 최초로 비폭력 독립운동을 한 거야. 그게 3.1운동이에요. 세계 최초였어. 그래서 그걸 보고 중국이 어머나, 야, 저 코딱지만한 조선 사람들도 저렇게 싸운다는데 우리 뭐하냐? 이래서 일어난 게 5.4운동이야. 우리보다 인구가 10배쯤 많은 인도에서 어머나, 저 조선의 작은 나라가 저렇게 들고 일어나서 평화 시위를 하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우리 뭐 했냐? 굶기 시작한 사람이 간디야. 간디의 비폭력 평화운동과
5.4운동이 3.1운동의 성과예요. 그거 몰랐죠? 전 세계 최초의 비폭력 평화운동, 평화적 독립운동이 벌어짐으로써 이게 전 세계 식민지들을 들었다 놓은 거야. 그게 대한민국의 역사야. 또 미국이 뒤를 봐주는 이승만 같은 대통령을요, 그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미국이 뒤봐주는 독재자를 몰아낸 나라가 없어. 전 세계에서 딱 하나가 몰아냈어. 미국이 뒤봐주는 독재자를. 이승만 몰아낸 4.19.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밀어낸, 국민이 들고 일어나갖고 밀어낸, 그것도 평화시위를 들고 일어나갖고 밀어낸 거는 대한민국 하나야. 4.19 혁명이야 그게. 그걸 보고 아르헨티나에서 해방전선인가?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해방신앙. 우리나라 그 4.19 항쟁을 보고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거 몰랐지? 우리나라 4.19 혁명 보고 아르헨티나의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는 거야. 전 세계 민주화 운동이, 이 미국이 지지하는 독재 치하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들이요. 버마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는 게 우리나라 4.19 혁명 보고 한 거야. 헛소리 하네?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한국 근현대사에 나온 얘기야. 교과서에. 아이 등신새끼. 그래, 네가 무식한 게 네 탓이겠냐. 네가 터키라서 그래, 터키라서. 네. 자, 하던 얘기 계속하면, 자, 그 다음 군부 독재가 무려 20년 유지가 됐어요. 20년 군부 독재를요, 비폭력 민주화 운동으로 밀어낸 얘가 어느 나라밖에 없어? 대한민국밖에 없어. 20년 동안 박정희 전두환이라는 20년 군부 독재를 넥타이 부대 어깨에 어깨 걸고 나와가지고 무너뜨린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 그게 87년 60항쟁이야. 그래서 20세기에 1900년대에 전세계 근대사 민주주의 역사는 한국이 쓴 거예요. 1919년 3.1운동, 1960년 4.19 항쟁, 1987년 60항쟁, 거기다 5.18까지. 그래서 5.18은 유엔이 인정한 민주화운동이잖아. 민중봉기. 20세기의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이 이끌었어. 그래서 세계의 민주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그 내용을 높이 사는 거야. 김대중 노무현할 때 껍벅 죽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막 노무현 똥꼬 빨라고 애썼던 이유가 뭔데? 민주주의 나라의 노무현이기 때문이야. 김대중이 가면 모든 정상들이 기립박수를 친 이유가 뭔데? 민주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이야. 20세기 민주주의의 상징 김대중. IMF를 완전히 망한 나라 김대중 노무현 10년 만에 재건했어. 그래서 최고로 치는 거야.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팀이 4강을 갔어요. 월드컵 4강. 그런데 월드컵 4강에 갔을 때 어떤 독일인 축구선수가 인터뷰를 했어.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해서, 이 사람 축구 천재야. 눈을 감고 있어도 그 22명의 선수가 어디서 움직이고 있고 이 축구장의 모양과 공이 어디 있는지 눈 감고도 안 되는 거야. 육감으로. 그런데 한국하고 축구할 때는 아무것도 못 느꼈대잖아. 온 국민이 새빨갛게 옷을 입고 대한민국 짜작짜작짝. 우리나라랑 붙었던 선수들이요, 기억이 안 난대잖아. 그 축구 경기가 기억이 안 난대. 너무 무서웠다고. 그 인터뷰한 기록이 있어요. 예? IMF 총재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IMF 체제를 탈출했다. 온 국민이 금을 모으는 모습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게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유럽에서 이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종량제가 안착되는데 20년인가 걸렸대. 한국 1년 만에 이루었어. 대한민국이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자기네가 막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건설한 철도니 뭐니 이걸 조선 정부에다가 이거 다 너네 차관이야. 갚아 이런 거야. 조선은 이미 다 써버렸는데 조선 왕실에서 돈이 없는데 그 빚을 갚으래. 그래서 나라가 이제 넘어가게 생겼어. 기생의 비녀를 딱 빼고 옷고름에 달려있는 놀이개를 풀고 몸으로 지게를 날라서 지게 짐꾼들은 담배값을 던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주부들은 머리를 머리를 잘라 팔았어. 그래서 한 달인가 3개월 만에 국채 3분의 1을 갚아요. 일본이 깜짝 놀란 거야. 야, 이거 국채보상운동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빚 다 갚겠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해갖고 국채보상운동 하던 사람들 잡아들였다니까. 그게 대한민국이야. 나라를 뺏기고 36년 동안 쉬지 않고 독립운동한 게 대한민국이야. 나라를 뺏긴 뒤에 우리나라의 유생들이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만주의 간도지방에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어.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 문 열고 3개월 만에 3,000명의 청년들이 모였어. 3,000명의 조선 청년들이 간도로 온 거야. 큰 눈비를 뚫고 눈밭을 건너서 압록강을 부르튼 손으로 건너서 3,000명이 산 위에 모여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요. 작은 창고 하나를 빌려서 학교를 열었는데 학생이 너무 많이 몰려서 산 위에 올라가서 강의를 했어. 그게 대한민국이야. 그게 한반도의 역사야. 못할 것 같다고? 대한민국이 못할 것 같다고? 20세기에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기적은 전부 우리가 썼어. 그런데 21세기의 기적은 못 쓸 것 같아? 여러분 오늘 밤 정말 간절히 원하면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 내일까지만 할 겁니다. 내일까지만 하고 기다릴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쓴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누군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대잖아.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대잖아.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대잖아. 여러분, 모든 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정말로 간절하게 대한민국의 대안을 만들겠다. 이제까지 사실 우리가 1987년 이후에 민주주의를 경험하느라고 정치를 정치인들한테 맡겼어. 그렇잖아. 우리가 87년 이전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미친놈들한테 지배를 당했고 87년 이후에는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 달라지겠지?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 달라지겠지? 그런데 왜 정치는 여전히 개판이지? 에이,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7년 동안 정치에 눈 감고 있었어. 그랬더니만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어. 우리가 2007년에 이명박이 대통령 될 때 온 국민이 눈 감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여러분 마음 편하셨어요? 이명박, 박근혜가 정치 똑바로 하든가요? 김대중, 노무현보다 제대로 정치하든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자,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 26년 동안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라고 손 놓고 있어서 그래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 걸 몰랐어. 내가 대통령한테 월급 주고 내가 국회의원한테 월급 주는데 내 멋대로 부리질 못한 거야. 선거 때는 막 뭐라고 꼬장 부리고 당선된 다음에는 우리가 굽신거렸어. 그게 문제야. 선거 때는요, 우리가 헤드헌터처럼 유능한 인재를 모셔오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 때는 굽신거려야 돼. 국민들이 진짜 괜찮은 사람 출마하라고 굽신거리고 진짜 괜찮은 사람 국회의원 나가라고 대통령 나가라고 설득해야 돼. 그리고 당선된 다음엔 종부리듯이 부리는 거지. 우리가 연봉을 몇 억을 주는데 똑바로 해야지.
선거 때는 우리가 굽신거리고 선거 끝나면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주인답게 살았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동안 주인이 그런 거라는 걸 몰랐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왔어. 자,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인답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저 재벌의 노예처럼 살겠습니까? 박근혜는 오늘도 재벌을 위한 규제를 풀면서 민생이라고 외쳐. 오늘도 박근혜는 재벌을 위한 그 규제 완화 안 한다고 신경질 내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민생 경제라고 외치고 있어. 박근혜의 백성은 재벌만이야. 박근혜에게 백성민은 재벌만이야. 여러분 선택하세요. 주인답게, 대한민국의 주인답게 일어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노예처럼 사시겠습니까? 재벌의 노예로 사느냐, 이 땅의 주인으로 사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딸려 있어요.